요거 함부로 건드셨다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후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요즘 인테리어가 많이 보급화되고 대중화되면서 주변에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을 아마 한두 분씩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인테리어라는 게 워낙 고가인데다가 살면서 한두 번 정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공사를 잘 하셔서 좋은 공간에서 잘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테리어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후회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공사를 잘못했다가 나중에 후회를 하시는 인테리어, 예쁘다고 그냥 하셨다가 인생이 피곤해질 수 있는 인테리어 몇 가지 짚어드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까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요즘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안쪽이나 구석 쪽에 있는 주방과 거실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요거 함부로 건드셨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시거나 설거지를 하시다 보면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실 건데 주방을 옮기게 되면 급배수 설비들을 주방이 가는 쪽으로 옮기셔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관의 기울기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가 멀어지게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원활하게 빠지지는 않겠죠. 당장은 괜찮을 수 있는데 이게 2년이나 3년 혹은 4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시다 보면 그 배관에 이물질이나 음식물들이 쌓이게 되면서 배관이 막히고 역류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벽을 뜯거나 배관이 들어가 있는 곳을 뜯어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방의 위치를 바꾸지 말라는 걸까요? 하고 싶으면 다 옮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현장 상황과 컨디션을 충분히 고려해서 가능한 공사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조금 전 배관 문제를 예를 들면 배관의 이동 거리나 기울기, 배관의 꺾임의 개수 등을 고려해서 충분히 시공을 해야 하지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점검구를 만들어 놓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 점검구를 통해서 문제점을 확인할 수도 있고 혹시나 막힌 이 배관을 뚫을 수 있는 방법 등이 있기 때문에 점검구를 꼭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런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고 시공을 잘 할 수 있는 업체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쁜 집에 살고 싶으셔서 내 로망으로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집이 노후되거나 춥거나 기능적인 이유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신데요. 집이 추워서 하시려고 하는 공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닥 난방 공사, 단열재, 창호 공사가 있습니다. 이 중 난방 공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생각보다 많은 공정들이 들어가는데요. 바닥 철거도 해야 되고 단열재도 다시 깔아야 되고 보일러 배관도 다시 깔고 또 몰탈도 치고 바닥재를 붙이고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이런 비용을 줄이시려고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시거나 소위 야매 시공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고객분들께서 저렴한 비용으로 알아보시다가 홈팍이라는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 홈팍이라는 게 뭐냐 하면 기존의 바닥재를 걷어내고 그 바닥에 홈을 파서 배관을 시공하는 방식인데 바닥을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지 않고 홈만 파서 공사를 하다 보니 분명히 비용도 저렴하고 기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난방 공사를 하게 되는 집의 경우는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어 있는 집이다 보니까 이 단열 공사도 충분히 꼼꼼하게 신경을 쓰셔야 하거든요. 바닥 철거를 다 하고 단열재를 바닥부터 외벽까지 꼼꼼하게 깔아주고 배관 작업을 하고 몰탈까지 쳐줘서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난방 효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홈파기를 하면 기존에 쳐있던 몰탈이 있겠죠. 뭐 15년이든 20년 이렇게 된 몰탈들을 그대로 두고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이 깨지게 되거든요. 이 열들이 빠져나갈 틈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돈은 돈대로 들여 공사를 했는데 집은 계속 추운 데다가 곰팡이의 결로까지 정말. 그리고 난방 문제로 창하 공사를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중창을 제대로 설치하시려고 하면 비용도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렴한 창호를 설치하시거나 덧창 시공을 하시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체형으로 설계된 이중창이 아니기 때문에 단열의 효과를 드라마틱하게 보실 수 없게 되거든요. 그리고 창호 공사도 마찬가지로
창호 옆에 있는 벽에 단열 공사를 꼼꼼하게 시공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창호를 써봐야 옆에서 곰팡이가 생기고 결로가 생기고 하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사실 도배라든지 그런 미적인 부분은 나중에 후회하더라도 왜 이렇게 안 이쁘지? 다른 걸로 할 걸. 이렇게 눈이 즐겁지 않을 정도로 끝이 나지만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지도 못하시죠. 스트레스도 받고 심지어 덜덜 떨고 다시 공사를 하려고 하면 그것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난방에 관련된 배관이나 창호 공사, 단열 공사 같은 것들은 한번 하실 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제대로 확실하게 하셔야 오랫동안 편안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했는데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마음에 안 든다면 어떠실까요? 바닥재를 잘못 선택하시면 볼 때마다 참 한숨이 나오실 겁니다. 이 바닥재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기도 하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만족도가 확 떨어지게 되거든요. 마루랑 타일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 강마루냐 원목 마루냐에 따라 차이도 큰데 비용 문제로 인해서 자재 단가를 낮추거나 종류를 변경하셨다가 나중에 퀄리티나 느낌이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고 후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바닥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닥 공사를 다시 한다? 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구도 옮겨야 하고 짐도 다 빼야 되고 짐을 업체에 맡긴다고 쳐도 먼지도 너무 많이 나고 사시면서 절대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이사 가셔야 돼요. 아니면 정말 짐을 다 빼서 공사하실 동안 지내실 곳을 구하시고 그리고 공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며 비용이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바닥재의 종류와 느낌 그리고 특징들 잘 알아두시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한번 깔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 이것만 생각하시고 인테리어 한번 하실 때 잘 고르셔야 합니다. 요즘 미니멀리즘이다 해서 무몰딩이 유행이죠. 층고가 낮은 편인 우리나라 집에서 몰딩 때문에 집이 더 좁아 보이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몰딩 자체가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무몰딩은 원래 페인트로 하는 시공입니다. 근데 요즘 이 무몰딩을 도배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배를 할 때 벽지 끝부분을 깔끔하게 마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천정과 벽이 만나는 부분에 시공하는 게 몰딩인데요. 몰딩 없이 도배를 하려면 천정과 벽면이 만나는 부분 아주 기술적으로 마감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웬만한 숙련자가 아니면 정말 어렵습니다. 시공자의 역량에 따라서 이 품질의 차이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려운 시공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당연히 더 비싼 데다가 천정과 벽면의 울퉁불퉁한 부분을 가려뒀던 몰딩을 떼고 나면 벽면을 고르게 만드는 평탄화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깔끔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목공 작업까지 생각하면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게 되겠죠. 그리고 도배를 시공하시는 분들이 혼자가 아니고 이 팀 단위로 다니시기 때문에 숙련자도 있으시고 중간 정도 실력인 분도 있으시고 보조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 한 현장을 숙련자분이 직접 다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난이도 있는 시공을 완성도 있게 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름에는 덥고 습하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건조하고 이런 계절적 특징으로 인해서 목자재를 사용한 이런 부분에는 수축 팽창이 일어나면서 이 약간 움직여요. 그래서 도배를 시공한 부분이 처음 시공을 하고 나서는 좀 깔끔해 보이는데 몇 계절을 지나고 나면 그 틈 부분이 벌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하자 위험에다가 비용도 더 들기 때문에 저희 현장에서는 잘 추천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몰딩과 도배 그리고 도장에 대해서 사실 드릴 내용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 자세히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크 타일 예쁘죠? 정사각형 뿐만 아니라 동그란 모양, 육각형 모양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포인트로 주방 벽이나 화장실, 현관에 붙이는데 타일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줄눈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 보면 기름이라든지 음식물이 튀니까 노랗게 기름때가 끼고 실리콘 색깔도 변색되곤 합니다. 그나마 주방은 내가 정말 깔끔한 성격이라서 관리를 잘할 자신이 있다 하시면 그나마 괜찮을 수 있어요. 물을 많이 쓰는 욕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바닥 청소를 조금만 하지 않아도 물때가 금방 끼고 곰팡이가 생기기 쉽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욕실 바닥에는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크기가 큰 포세린 타일을 시공하실 때는 면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평탄 클립이라는 걸 사용하시는데, 이 모자이크 타일은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차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틀어지게 되면 멀리서 볼 때는 잘 모르시는데, 햇빛이 들어오거나 주방 상부장에 간접등 많이 설치하시잖아요. 그런 조명이 들어오는 부분에 그림자가 부분 생기다 보면 울퉁불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자이크 타일은 잘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큰 타일을 많이 쓰는 추세이기도 하고, 줄눈이 적다 보니 청소나 유지 관리가 쉬운 부분도 있어서 모자이크 타일 같은 작은 타일보다 큰 타일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잘못했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아래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